지난달에 한 변호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6개월간 마케팅 비용을 3천만 원이나 쓰셨는데 단 한 건도 실제로 수임이 연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오늘 제가 마케팅 대행사의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 마케터 박익현입니다. 지금 개업을 준비하시거나 마케팅이 필요하신 변호사님들 혹은 법무법인 관계자분들, 마케팅을 맡기려고 생각해서 이제 대행사를 고르실 텐데 그때 어떤 대행사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은 제가 45개 로펌 및 기타 사업체와 같이 일하면서 경험했던 안 좋은 대행사의 특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좀 피하셨으면 하는 대행사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사업 경험이 부족한 곳이에요. 보통의 마케팅 회사들은 직접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마케팅만 해봤지 직접 사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에서 의뢰인한테 정확한 마케팅 기획을 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이템, 마케팅, 영업 등등 여러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 가야 되는데 하나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물론 의뢰하시는 변호사님이 내가 이런 전체 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를 갖다 다 조율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단편적인 마케팅을 해도 되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기획이나 전략 없이 그냥 대행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단편적인 마케팅 하나만 맡기면요, 일시적인 광고를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보통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는 너무 저렴한 곳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블로그를 하나 작성한다고 하더라도요, 블로그에는 글도 들어가야 되고 이미지 또는 영상, 이웃 관리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트래픽 관리를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3개의 전문가가 만약에 글을 하나 쓴다고 하더라도요, 각각 30분씩 소요한다 그러면 글 하나당 최소 1시간 30분은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이 1시간 30분씩 글이 나온다고 하면은 절대로 저렴한 글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너무 저렴하게 금액을 측정해서 글을 나온다 그러면 GPT 같은 AI로 글을 써서 돌린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썼던 글을 갖다가 치환해가지고 유사어 같은 걸 치환을 해서 빠르게 복붙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나온 글도 그걸 초안 삼아서 글을 썼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이 글이 그냥 생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절대로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렴하게 한 곳들은 꼭 레퍼런스를 보시고요. 이 레퍼런스가 그냥 단순 광고판이 아닌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글을 쓸 수 있는지, 그런 예시가 있는지를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업 전화를 일일이 돌리는 곳이에요. 진짜 실력 있다 그러면요, 굳이 영업 전화를 돌리지 않더라도요, 입소문만으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본인들이 마케팅 회사라고 하면서 영업전화를 돌린다고요? 그거부터가 이미 모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쓸 게 있다면요, 상위 노출만 해준다라고 너무 강조하는 것도 피하시기 바래요. 물론 상위 노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케팅에서의 첫 번째는 상위 노출이에요. 근데 상위 노출도 중요하지만 그 상위 노출이 되고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쓰여지는 그 글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로 홍보를 하는 업체와 만약에 연결이 되셨다고 하면은 그 글쓰기 혹은 카피 이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 규모만 보고 너무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형 마케팅 회사 같은 경우 강남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막 직원이 많죠. 이력도 많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와 컨택되는 직원만이 나의 마케팅을 담당해 주는 거지 이 회사의 위치가 내 마케팅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은 나를 담당해 주는 담당 실무자의 경력, 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실무자가 어떤 마케팅을 얼마나 해줬는지 이런 걸 곰곰이 따져서 의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형 마케팅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안에서 운영해야 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에 거품이 좀 많이 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 비용도 너무 과하게 책정돼 있다 그러면은 비싸니까 좋겠지, 아니면 얘는 이렇게 크니까 좋겠지 라고 마케팅을 선택하시면 호구됩니다. 호구. 제가 되게 많은 걸 알려드렸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하고 나면 조금 아쉽잖아요. 몇 가지만 좀 더 주의할 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변호사님이나 대표님, 전문직 분들은 마케팅 업체를 만나기 전에 마케팅 지식을 조금은 좀 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마케팅도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용어나 표현 그리고 트렌드들을 모르면은 그냥 마케팅 대행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게 돼요. 그랬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식을 쌓으면 좋은데 이럴 때 마케팅 관련책 그냥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에서 한 2권에서 3권 정도만 꼭 읽고 내가 좀 지식을 쌓고서는 그 마케팅 업체와 미팅을 하실 걸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미팅을 할 때 그 대행사가 제안서를 보통 많이 갖고 오는데요.
그 제안서의 성의도도 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일반 찍어내듯이 하는 그런 제안서를 갖고 오는 마케팅 업체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마케팅 업체는 내 회사, 내 법무법인을 소상히 분석해서 갖고 오는 곳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분석도를 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접근해오는 업체는 그만큼 나한테 성의를 보여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들을 발견하면 놓치지 말고 꼭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변호사님들이 꼭 피해야 할 마케팅 대행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서두에서 만났던 변호사님 있잖아요. 그 변호사님한테 한 건 수익 무려 못했다는 수천만 원 받고 그 대행사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처음에 변호사님이 그 대행사에서 우리는 1페이지를 보장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대행사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본인들은 1페이지가 아니라 3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웃지 못할 일들 변호사님들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성공시킨 로펌 마케팅 노하우를 하나씩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